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브리핑해 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사실 이번 주 한 주가 슈퍼 위크입니다. 실적 발표가 주요한 종목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슈퍼 위크인데요. 네, 어제 오늘 실적 발표된 주요 업체 중 짚어봐야 되는 의미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LG전자의 지난 3분기 매출은 15조 2241억 원, 작년 동기 대비 5.1% 나쁘지 않죠. 영업이익이 82.2%, 5,161억 원, 82.2% 급증을 했다는 건데요. 이것만 보면 좋은 듯한 느낌도 들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짚어봐야 돼요. 일단 사업부로 봤을 때 TV 사업부, 또 가전 사업부, 또 현재 전장 사업부, 또 휴대폰 사업부 네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TV 사업부 4,580억, 가전 사업부도 괜찮습니다. 4,249억. 문제는 MC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입니다. 예상보다 손실이 큽니다. 3,753억 원. 여전히 휴대폰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현재 삼성전자나 애플에 치이는, 최근에 중국 업체들한테도 치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장 사업부의 매출입니다. 8,734억 원. 현재 작년 동기 대비 현재 전장 사업 영업이익은 여전히 그쪽은 적자입니다. 기대는 큰 사업 영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실은 아직은 약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TV나 전통 강자인 TV 사업부나 또는 현재 지금 가전 사업부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아몰레드 TV 쪽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쪽은 여전히 약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 분기 대비 현재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아무래도 휴대폰 사업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금년 예상 실적, 금년 2017년 운기 실적, 물론 예상치입니다. 대비 현재 PER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34배 정도 수준이나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어제 그제 나온 LG전자의 실적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LG전자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PBR은 좀 낮긴 해요. 1.1배. 하지만 실적 그 자체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 다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중장기 성장 섹터인 전장 사업부, 현재 현재 전기차나 또는 자율주행차를 뜻합니다. 이쪽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퀄컴과 자율주행 통신 모듈을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죠. 해서 현재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율주행차도 이제 미래차인데 이쪽에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퀄컴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배경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매칭을 잘해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봐야 되는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현재 매출은 6조 4천억 정도고요. 현재 매출이 급신장을 했어요. 26.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로 해서 급신장한 것은 현재 팜한능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LG생명과학을 인수를 해서 그것이 합쳐지는 바람에 올라간 것이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7,896억 원, 작년 동기 대비 71.7%. 작년 동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저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 대비로는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동기 대비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점수를 줄 것까지는 아니다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LG화학은 같은 화학주 중에서도
밸류가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적이 외형적인 것만 보고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부분별로 봤을 때 기초소재, 정보소재, 그리고 전지 분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소재는 일반 화학을 뜻합니다. 일반 화학은 전체 매출 비중은 67%, 3분의 2 정도가 일반 화학 분야 ABS나 또는 ABS나 또는 PVC 같은 이런 쪽입니다. 기초 유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매출 비중은 67%지만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비중입니다. 거의 답니다. 95.6%나 된다는 것이죠. 현재 LG화학의 수익은 대부분 화학 분야에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보 소재는 LCD 필름이나 또는 OLED 소재 쪽입니다. 이쪽도 제법 됩니다. 매출 비중 12.3%인데요. 영업이익은 408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과 6%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기여도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보 소재가 외형도 그렇게 크게 신장하지 못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여도도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지,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는 나눠봐야 됩니다. 현재 IT형 2차 전지가 있고요. 중대형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전지 전체로 봤을 때는 흑자입니다. 이 두 분기 연속 흑자인데요.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체 매출 비중은 18.6%인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181억 원 정도, 2% 정도 수준, 2%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아직까지는 전지 분야가 이 기여도는 좀 떨어지는 상태고 더군다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전기차용 2차 전지 및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2차 전지 영업이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외형은 커지고 있으되 손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점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회복 속도가 개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외형은 커지고 있죠. 그 점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연관해서 삼성 SDI는 더욱더 2차 전지에 대한 현재 사업 비중, 사업 의존도가 더 큰 업체죠. 그래서 현재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삼성 SDI의 실적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IT형 2차 전지 쪽은 괜찮죠. 하지만 여전히 중대형 2차 전지 쪽은 그렇지 않아도 LG화학한테 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는 커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현재 2차 전지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는 한때 각광받았던 테마주들입니다. LNF나 또는 에코프로나 일진머티리얼스 또 얼마 전 실적이 발표됐던 포스코 캠텍의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실적 등을 보게 되면 괜찮습니다. 외형도 커지고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요. 또 내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현재 LG화학의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2차 전지의 중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현재 나쁘지 않다.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입니다. 현재 지금 매출은 15조 원 정도 됩니다. 작년 동기 대비 18% 의미 있는 성장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1조 1,257억 원. 지난 1분기 때보다는 좀 못합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좀 가는데요. 하지만 지난 분기 2분기 때보다는 크게 늘었고요. 당시 2분기 9,700억 원 정도 됩니다. 해서 다시 1조 클럽에 복귀하는 분기별 1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뜻이죠. 또 3분기 때부터 잠시 주춤했던 철강 가격이 중국의 경기 호조와 더불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또 해외 법인, 특히 중국 법인과 또 인도네시아 일관 제철소가 있죠. 상당히 애물단지였던 주체들이었던 건데 최근 들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배경에 대해 더욱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시진핑 집권치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래도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전체 사회 경제 전반입니다. 통제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2015년도 당시입니다. 크게 중국이 휘청됐을 때, 그 당시 리커창은 경제,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리코노믹스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쑥 들어가고 시코노믹스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현재 시진핑 주석이 경제 정책까지 직접 챙기는 친정 체제가 되면서 제일 먼저 던진 과제가 바로 공급직 개혁이었었고요. 공급직 개혁의 한 가운데 있는 업종이 바로 철강 쪽이었어요. 철강 석탄 쪽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다소 느슨해진 2017년도 철강 공급직 개혁이 다시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 하나고요. 또한 새로운 지도부 체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국유기업 개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동시에 또 해당이 되죠. 철강이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된 현재 상황에 오히려 포스코한테는 현재 유리한 환경이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